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인데, 일단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 다음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 그 다음 여기 나온 유형들 문제를 좀 풀 수 있으면 되고, 수열이 뭔지는 알지, 그치? 수열의 정의는 수를 나열하는 건데, 규칙이 있어도 되고 규칙이 없어도 되는데, 우리가 배우는 수열은 규칙이 있는 거, 그렇지? 규칙이 있는 수열 중에서 대표적인 거 두 가지,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얘기지. 그 필수예제 1번 보면은 다음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했는데, 그 수열을 나타내는 기호가 AN, BN, 뭐 CN 이런 식으로 N에 관한 식으로 나온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표기한다. 원래는 FN 이렇게 표기해도 되는데, FN, fx 하면 이건 뭡니까? 이건 함수잖아, 그치? x에 관한 식 해가지고. 그럼 fn은 n에 관한 식이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2n 플러스 1, 그치? 이렇게. fx는 2x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함수잖아, 그치? 얘랑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정의역, 그치? 정의역.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수열을 다룰 때는 n에다가 1, 2, 3, 4 해가지고 자연수만 집어넣는다, 그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열도 수열의 일반항도 뭐 함수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함수하고 그냥 구분해주기 위해서 표기를 좀 달리 만든 게 이런 표기다, 알겠지? fn 이렇게 기호를 이런 형태로 만들었다는 얘기지. n에 관한 식이다. 그런 것을 의미하면 되고, 의미하는 거고, A1은 첫 번째 항을 의미하고, A2, 뭐 두 번째 항, 이런 식으로 항 번호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거기 1번 보면은 다음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했는데, 그냥 느낌 가는 대로 구하면 된다. 1번은 첫 번째 항이 1, 2 이렇게 돼 있지. 1, 2. 첫 번째 항이. 두 번째 항은 2, 3. 세 번째 항은 3, 4 이렇게 돼 있잖아. 첫 번째 항은 1 곱하기 2 이렇게 첫 번째 항이.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3. 세 번째 항은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n번째 항은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 규칙이 보이지, 그치? n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지. 이거는 뭐 우리가 배우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하고 관련은 없지만 뭐 충분히 규칙을 파악해가지고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항이 2분의 1, 두 번째 항은 3분의 2, 세 번째 항은 4분의 3 이런 식으로 수열이 나와 있고, 그럼 n번째 항도 충분히 수축을 할 수 있겠지. 어떻게 되겠어? 여기 분자가 여기 번호하고 똑같지, 그치? 분자가. 그럼 분자가 n이고 분모는 하나 더 크니까 n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겠다. 3번 A1은 99, A2는 99고, A3는 999고, 그럼 A는 어떻게 나타내냐? A는 이 말이 조금 식으로 표현하기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럼 9가 n개인가?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 이건 좀 이상하잖아, 그치? 9가 n개? 하여튼 이런 형태로 뭐 써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조금, 그치? 조금 별로다. 일반항으로 나타낼 수 있겠어? 9를 이렇게 한번 나타내봐. 9를 10-1 이렇게. 그럼 99는 100-1, 999는 1000-1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보니까 일반항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다시 100-1 같은 경우는 10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1000-1 같은 경우는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녀석은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일반항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몇 가지 연습을 해봤다. 요거는 뭐 가볍게 워밍업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필수 예제 2번부터는 자,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다루게 되는 대표적인 수열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나와 있다.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란 일정한 숫자를 계속 이제 더해 나가서 이제 만들어지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지, 그치? 뭐 예를 들면은 1, 4, 7, 10 이런 수열처럼 제일 첫 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한 게 두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한 게 세 번째 항이고 이런 식으로 일정한 숫자를 계속 더해 나가는 수열, 이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했다. 기억나지, 그치? 등차 수열. 요 일정하게 더해 나가는 요 숫자를 뭐라고 했지? 내가 좋아하는 거? 공차. 공차. 미안하다. 일정하게 더해 나가는 숫자를 공차라고 한다. 공통인 차 해가지고 공차라고 합니다. 되겠지? 요 등차라는 거는 차가 같다는 얘기고, 공차는 공통인 차. 뭐, 좀 이름을 통일시켰으면, 좀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치? 공차 수열,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여기는 등차 수열이고, 요거는 공차다. 되겠지? 공차는 보통 D라고 표현합니다. D, 이렇게. 이거는 첫 번째 항이라고 해서 보통 A1 줄여서 그냥 A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됐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한 숫자를 더해 나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얘는 일반항으로 표현하기가 쉽다는 얘기지. 한번 해볼까, 얘? 일반항 A에는 기억나니? 하나도 기억 안 나? 공차가 3이고,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은 공차를, 한 번도 안 보고, 그치? 두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은 공차를 몇 번도 한 거야? 두 번, 그치? 이렇게. 첫 번째 항에다 6 더한 게 세 번째 항이니까. 네 번째 항은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야? 세 번 더한 거고. 다섯 번째 항은 공차를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네 번 더한 거고. 이런 식으로 적다 보니까, 여기 일반항 AN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야? 다섯 번째 항이 네 번이고, 네 번째 항이 세 번이니까 n-1번 더한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공차 3을 n-1번 더해서 n번째 항이 만들어지고, 이걸 정리를 하면은 3n-2 이렇게 일반항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되겠죠? 일반적으로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공식으로 만들 수 있다.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공차 D를 몇 번? n번이 아닌 n-1번 곱해가지고 일반항이 만들어진다. 이게 공식이다. 까먹어도 금방 유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등차수열의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공차 D를 몇 번? n번이 아닌 n-1번 곱해가지고 만들어진다. 그리고 얘를 전개하면은 이런 형태가 된다. dn 플러스 오시기 이렇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이것도 기억을 좀 해두자. n에 관한 1차식인데 요 n의 개수가 뭐인? 공차인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지. 되겠지? 요 n의 개수가 뭐다? 공차라는 얘기지. 연습을 좀 해볼까? 예를 들어가지고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 D가 4야. 그럼 공식을 이용하면은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 -1에다가 플러스 n-1의 공차 4 이렇게 됐니? 정리하면은 4n-5 이렇게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되고, n의 개수가, 이 개수가 뭐다? 공차라는 얘기지. 쉽게 생각하면은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1차 함수다. 1차 함수다. 그럼 요 n의 개수는 기울기에 해당되는 거지. 기울기가 뭐인?
기울기가 공차인 1차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여기 1차 함수 하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y는 4x-5라는 1차 함수 하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표기되잖아, 그렇지? 직선으로 표현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고, 그렇지? 2 집어넣으면은 3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점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해돼?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기울기는 요거를 의미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요게 공차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해돼?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 또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항이 이고 공차 D가 뭐라고 왔고 아무거나 한 개 얘기해봐. 공차 D 뭘로? 마음에 드는 거. 6. 그렇지. 공차가 6이다. 그러면은 일반항 B에는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공차가 뭐다? 결국에는 기울기다. 그치? 그럼 6n 이렇게 던져놓고 플러스 뭐 하면 되겠지? 예. 6n 플러스 뭐 여기 함수라고 했다. 하나의 점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1 집어넣으면 2가 나온다. 그치? 1,1을 지난다. 그런 식으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2가 나오도록 여기 있는 숫자를 정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여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려면은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4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빨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 되겠지? 한 개 더 할까? A, 뭐 이번에는 1 하지 말고 2는 마이너스 3이고, 공차 D는 마이너스 2라고 치자. 그럼 일반항은 공차가 마이너스이니까 일반항 AN은 뭐 저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 n에 관한 1차식일 거니까 n의 개수는 공차가 되고, 플러스 뭐 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뭐 해주면 되는데,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3이다. 즉,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얘기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가지고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은 여기 뭐가 들어가면 돼? 1이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좀 빨리 찾을 수 있다. 자, 이 공식은 당연히 알아야 된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유도하기가 굉장히 쉽고 까먹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만들어 쓰면 된다, 알겠지? A1은 A1이고, A2는 A1에다가 공차 한 번도 안 거고, 그치? A3는 여기다가 또 공차를 더한 거니까 A1 더하기 2D 뭐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은 일반항은 까먹어도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 쓰면 되는 거고, 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기억하면은 n에 관한 1차 함수다. n에 관한 1차 함수고 요 기울기에 해당되는 게 공차가 되더라. 그거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주면은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보자. 다 적었지 이거? 되겠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등차 수열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했다. 뭐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1차 함수다 해가지고 요 n에 관한 1차식을 이용해도 됩니다. 첫째 항이 1이고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5라고 했어. 이거는 뭐 공차를 구해야 되겠네. 3번 1번 첫 번째 항이 얼마다? 1이고 네 번째 항이 이렇게 한번 적어봐. 마이너스 5다. 자, 이 공식을 이용하면은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네 번이 아닌 세 번을 더한 거죠. 그렇죠? 세 번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됐다. 근데 A1은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쪽 넘어가면은 공차 D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따라서 일반항 AN은 공차는 기울기다. 마이너스 2n. 첫 번째 항이 1이 되려면은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1이 나오려면은 더하기 뭐 해주면 된다? 3 이렇게 해주면은 일반항이 나온다. 되겠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면은 등차 수열은 일반항은 1차 함수라고 했지, 그치? 1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n의 개수가 기울기란 말이야. 그치? 기울기니까 여기서 바로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뭐 y 증가량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기울기는 뭐라고?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하면은 바로 공차를 구할 수가 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일치 함수고, 그렇지? n의 개수가 기울기니까, 그렇지? n의 개수가 기울기고, 금방 그게 공차니까 바로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에서 이런 식으로 공차를 암산하는 방법도 있다. 요것도 이제 생각보다 유용하게 쓰는 경우가 있다. 공차들을 빨리 구하는 방법이야. 참고해라. 기울기, 알겠지? 기울기를 이용해서 공차를 찾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 자, 2번. 다섯 번째 항이 16이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항이 25다. 일반항을 한번 찾아봐라. 자, 여기 한번 적용시켜보자. 이거를, 기울기를. x의 증가량은 3이고, y 증가량은 9지, 그치? 9. 그래서 공차 D는 3이 나온다라는 것을 빨리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공차 D가 3이다. 물론 요거를 여기다 적용시켜가지고 연립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다. 근데 어차피 할 줄 아니까 저 방법은, 그치? 저 방법은 누구나 할 줄 아는 거니까 조금 다르게 한번 구해봤다. 공차가 3이고 따라서 AN은 3N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렇죠? 근데 5를 집어넣었을 때 16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16이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더하기 뭘 해주면 된다? 1 이렇게 해주면은 일반항이 조금 더 쉽게 구해진다는 얘기야.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갈게. 6번으로 넘어가서 일곱 번째 항이 10이고 A7이 10이고 그 다음에 A11이 4일 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것은 몇 번째 항인가? 아마 공차가 음수인 모양이다, 그치? 공차를 한번 구해보면은 x의 증가량분의 4분의 y 증가량 하면은 마이너스 6. 요게 공차 d가 된다. d는 마이너스 2분의 3임을 빨리 구할 수 있다.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3. 자, 따라서 이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구하려면은 일단은 일반항을 찾아야 된다. AN은 마이너스 2분의 3에 n에 일곱 번째 항이 10이야. 여기다가 7 집어넣으면 10이 나와야 된다. 암산 한번 해볼까? 7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21. 근데 10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얼마를 해주면 돼? 2분의 1 해주면 되겠지, 그치? 플러스 2분의 1 해야지 10이 아니다. 2분의 얼마? 41. 2분의 41. 2분의 41을 해주면은 10이 나옵니다, 그렇죠? 7 집어넣었을 때 10이 나와야 되니까 7,10을 지난다 해가지고 여기 뭐 y 절편이지, 그치? 요 놈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인가 했으니까 요 일반항 AN이 음수다 해가지고 식을 세워서 해주면 된다. 마이너스 2분의 3n 플러스 2분의 41. 이게 음수다. 이거 넘어가고 양변에다가 2 곱하고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n은 3분의 41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대략 3, 1은 3, 3, 3, 9 해가지고 13점 얼마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온다. 따라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는 13이 아니고 14, 14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된다는 얘기지. n이 얘보다는 커야지 요 식을 만족한다. 그런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14번째 항부터 음수가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다. 되겠죠? 자, 그 다음 9번으로 넘어가서, 자, 9번. 자, 마이너스 6과 30 사이에 50개의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등차 수열을 만들었다. 마이너스 6과 30 사이에 50개의 숫자, 그 50개의 숫자에다가 번호를 매겼다. x2, x50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 있는 숫자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50개를 집어넣었을 때 공차는 뭔가 이 말이야.
근데 50개를 집어넣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50개가 아니고 52개가 되지, 그치? 그래서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임마 이게 첫 번째 항이라고 했을 때, 임마 이거는 몇 번째 항이다? 52번째, 그치? 52번째 항이 된다는 얘기지. 되겠지? 뭘 찾는 문제야? 공차를 찾는 거니까 기울기를 이용해서 찾으면 되겠죠, 그쵸? x의 증가량은 52에다가 1 뺀 51이 되고, y 증가량은 30에서 마이너스 6 뺀 36이 공차 t가 되겠다는 얘기지. 3으로 약분하면은 3은 3, 37에 21 해가지고 17분의 12가 나온다. 되겠죠? 저기 하나 연습해볼까, 우리? 10번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연습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 10번 한번 해봐라. 됐죠? 일단은 m개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공차가 2가 되도록 m개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야. 이게 첫 번째 항이죠, 그렇죠? 새로 이제 번호를 매겨. 그러면 얘는 몇 번째 항이야? m 플러스 2번째 항이지, 그치? 물론 그 an은 4 플러스 n-1의 d 해가지고 공차는 2라 했지, 그치? 요 식을 세워가지고 뭐 요걸 집어넣어서 풀어도 되고, 알겠지? 기본적인 방법은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요 x의 증가량분에 y 증가량 30이죠. 이게 공차 d랑 같다 해가지고 2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요 녀석을 풀어주면은 m 플러스 1은 15가 되고 따라서 m은 14가 되겠다. 되겠죠? 뭐 푸는 방법이야, 뭐 그냥 취향에 맡길게. 내가 이렇게 푼다고 해서 뭐 꼭 너희들도 이렇게 풀 필요는 없다. 뭐 그렇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13번으로 넘어가서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 4개 숫자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a, b 값을 구하시오. 공차 구할 수 있겠죠, 그쵸? 28이 첫 번째 항이고 13은 네 번째 항이니까 A1은 28, A4는 13이니까 공차 찾아가지고 A와 B를 찾아주면 되겠지? 할 수 있겠죠? 그런 방법이 있고, 이 대충 분위기를 보니까 여기서는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아. 기억나요? 등차 중항? 등차 중항. 이 중항이라는 거는 가운데 있는 항이다. 그런 얘기다, 알겠지? 어떤 세수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세수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 가운데 있는 항, 이걸 중항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있는 항은, 양옆에 대칭되는, 뭐 되는? 이 B와 대칭되는 요 두 항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얘기지. 이건 무슨 평균이야? 산술 평균이지, 그치? 산술 평균은 B랑 같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얘기지. 혹은 A 더하기 C는 가운데 있는 녀석이 2배다. 똑같은 얘기다. 이게 바로 등차 중항에 관련된 공식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등차 수열 한 개 만들어가지고 관찰해 봅시다.
21, 뭐 이런 게 있다고 치자. 13, 이렇게. 이게 등차수열 이루잖아.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5, 7, 9를 보면은 이 7의 2배는 14잖아, 그치? 얘랑 더한 거랑 같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혹은 7에 대해서 대칭되는 3하고 11을 대해도 요 놈의 2배가 되죠, 그쵸?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이해되겠지? 혹은 뭐 개수가 이번에 안 맞아. 이렇게. 짝수기야. 똑같아요. 총 6개가 있더라도 이렇게 더한 거는 12지, 그치? 이렇게 더한 거랑 같고, 또 이렇게 더한 거랑 같다. 이런 특징도 있다, 겠지? 되겠지? 어쨌든, 세 숫자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녀석의 2배는 양 옆에 친구 더한 거랑 같다. 13번 문제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면은, 13번. 28, 그 다음 A, B, 13이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요 세 녀석 간의 관계는 요 녀석의 2배가 얘랑 더한 거랑 같다. 그런 식으로 만족하겠지, 그치? 그럼 2A는 28 플러스 B라는 식을 만족하고, 마찬가지로 요 녀석의 2배는 2B는 얘랑 더한 거 A 플러스 13 한 거랑 같다. 이렇게 해서 연립을 해줘도 AB를 찾을 수가 있다. 되겠죠? 따라서 A는 연립했다 치고 23이 나오고 B는 18이 나옵니다. 꼭 이렇게 풀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차라리 공차 찾아가지고, 그치? 공차 찾아서 이렇게 더해 나가는 게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등차 중항을 적용시켜서 풀 수도 있다는 얘기. 되겠죠? 한번 풀어볼 문제가 없네. 16번으로 바로 넘어가자. 16번으로 넘어와서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는데 세수의 합이 15고 제곱의 합이 83일 때 이들 세수를 한번 구해봐라. 보통은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은 그냥 차례대로 A,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상관없다, 이겠지? 세 숫자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가운데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공차를 빼고 그 다음에 공차를 더해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를 표현하는 게 계산하기가 좀 편하다, 이겠지? 왜냐하면 더하면은 D가 없어지잖아, 그치? 합이 15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3A가 15다 해가지고 A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조금 더 편하겠죠, 그쵸? 그래서 세 숫자가 5-D, 5 플러스 D가 된다. D만 찾으면 되겠네. 근데 제곱의 합이 83이라 했으니까 5-D의 제곱 플러스 25 플러스 5 플러스 D의 제곱. 제곱의 합이 83이다. 그래서 쭉 해서 이제 D를 찾아보면은 D가 아마 2개 나올 거야. D가 플러스 마이너스 2하고 2개가 나올 거야. D는 2 또는 D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뭐 2든 마이너스 2든 결과는 똑같지, 그치? 공차를 찾아라 하면은 정답이 2개다, 이겠지? 공차는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니까 공차를 찾아라고 한다면은 정답이 2개인데 세 수를 찾아라 하면은 2든 마이너스 2든 정답이 똑같아요. 2면은 3, 5, 7이고 마이너스 2면은 7, 5, 3이니까 똑같은 세 숫자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냥 단순히 세 수를 찾아라 했으니까 정답은 3, 5, 7 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 밑에 17번 같이 한 개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세 실근이 등차수를 이룰 때 그럼 똑같이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두는 게 아니라 A를 기준으로 해서 A-D, A 플러스 D 저런 식으로 둬가지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아마 공차도 찾고, 그치? K도 찾아라는 문제가. 다 한번 풀어봐, 17번. 같이 풀어줄게. A가 조금 부담스러우면은 알파 마이너스 D, 알파 플러스 D, 이것도 괜찮다. 보통 우리 세 근 하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두니까 가운데 있는 녀석을 알파라고 두고,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양옆의 친구들은 공차를 빼고 더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자, 답이 나왔나? 정답은 2? 뭔가 좀, 그치, 부호가.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둘 곱한 게 a분의 c고, 셋 다 곱한 게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되죠, 그쵸?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세 근의 합은 3알파, 이렇게 바로 d가 소거가 되고,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지, 그치? 그럼 3이 나오고, 그럼 가운데 녀석은 1이 된다는 얘기지. 자, 따라서 세 근은 1 마이너스 d, 1, 그 다음 1 플러스 d,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 뭘 찾아야 될까요? d를 먼저 찾을 수 있겠네, 그치? 요거 여기 멀쩡하게 있으니까 이거는 세 근의 곱하고 관련되어 있다, 그치? 세 개를 다 곱하면은 1 마이너스 d에 1 플러스 d니까 1 마이너스 d의 제곱은 합차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해가지고 마이너스 4가 나온다, 그치? d의 제곱은 뭐가 나오니? d의 제곱은 5가 나온다. 따라서 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다, 그치? 맞죠? d는 루트 5 혹은 마이너스 루트 5인데, 뭐 루트 5든 마이너스 루트 5든 세근은 똑같이 나올 거야, 얘가, 그치? 세근은 1 마이너스 루트 5, 그 다음에 1, 그 다음 1 플러스 루트 5 해가지고, 뭐, 플러스 루트 5든 마이너스 루트 5든 똑같이 세근은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 K랑 관련된 거는 둘 곱한 거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치?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더하면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얘기지. 맞지? 네. 왜 이상해? 근데 알파가 실근 중 하나니까 그냥 x에 1 집어넣으면 k 바로 나오지 않아요? 맞네. 뭐 이래 문제 이거. 그렇게 하라는 문제인가? 그럼 1 집어넣으면 k가 마이너스 2 나오나? 네. 진작 얘기하지. 그렇게 해도 되고, 보통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많이 이용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봤다. 눈치껏 해야 된다, 이 문제는. 그치? 맞지? 세 근 중에서 한 녀석을 찾았잖아, 그치? 1이라고. 문제를 좀 잘못 만들었네, 그치? 여기 1 집어넣으면은 바로 K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 의도로 나온 건가? 내가 그 의도를 파악을 못했나? 하여튼, 어쨌든, K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오고, 하여튼 요 문제는 바로 이걸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K를 빨리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넘어갈까요? 자, 넘어가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뭐 방법에 대해서 쭉 했고, 자, 그 다음 나오는 공식이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이다. 얘는 이제 철저하게 했는데, 근데 자꾸 까먹잖아, 그렇지? 외우면 까먹고.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은 그 구조를 잘 이해하고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일반화 시켜가지고 공식으로 만드는 연습을 좀 해라, 알겠지? 오케이?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은 하나의 예를 통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거 등차 수열이지, 그치? 얘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공식을 한번 유도해봐라는 얘기지.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공차가 2고, 첫 번째 항 1이고, 항의 개수는 5개다, 그치?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등차 수열은 이렇게 증가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증가하잖아, 그치? 혹은 뭐, 공차가 모습 이렇게 내려가고. 이거를 반전시켜가지고 여기 갖다 붙여버리게 되면은, 이 무슨 사각형이 돼요, 이게. 직사각형이 되잖아, 그치? 이게 돼? 그러면은, 요 직사각형에 뭐랑 관련돼 있겠어요? 등차 수열하고는. 넓이하고 조금 관련돼 있을까, 얘가? 물론 넓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반전시켜가지고 더해버리게 되면은, 요 길이가 항상 똑같이 나와요, 요 길이가. 그치? 요 길이가. 모든 등차 수열은. 이해돼요? 무슨 얘기냐? 13579를 거꾸로 한번 적어보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한번 적어보면은, 요렇게 더한 게, 어때요? 같지, 그치? 같다는 얘기지. 같다는 얘기지. 요 1하고 9하고 더한 거는 결국에는 첫 번째 항하고 뭐, 마지막 항을 더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첫 번째 항하고 끝항하고 마지막 항하고 더한 거가 몇 개 있다? 하나, 둘, 셋, 넷, 5개. 항의 개수, 그치? 5개만큼 있고, 그러니까 13579를 다 더하면은 1하고 9하고 더한 게 몇 덩어리 있다? 5덩어리 있고, 근데 지금 이 풀이 방법의 문제는 뭐가 문제야? 요것만 구해야 되는데 한 덩어리 더 가지고 와가지고 2덩어리 구한 거잖아, 그치? 요거 구하는 건데 이거 하나 더 붙여가지고 2배를 구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줘야 하는 작업은 뭐다? 2로 나눠주는 작업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되겠지? 이 구조만 잘 파악하면은 공식을 까먹어도 즉석에서 공식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은 이 구조만 잘 이해하면은 금방 공식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 한번 시켜보면은 등차 수열의 합은 뭐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수열의 합은 기호로 SN 이렇게 표현한다. SN은 뭐 썸을 의미하는 거겠지, 그치? n번째 항까지 합을 의미하고 A1부터 해가지고 n항까지 합을 의미한대. 이게 등차 수열이든 뭐 등비 수열이든 기타 다른 수열이든 간에 SN은 n항까지 합을 표현하는 기호다. 근데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 첫 번째 항하고 n번째 항을 더한 다음에 첫 번째 항하고 n번째 항을 더하고 항의 개수를 곱한 다음에 뭘로 나눠주면 된다? 2로 나눠주면은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이 나온다는 얘기지. 만들 수 있겠지? 2분의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항의 개수 나누기 2 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이 구조를 잘 이해하고 까먹어도 즉석에서 만들면 된다는 얘기지. 공식이 한 개 더 있는데 이거 조금 더 풀었으면은 n번째 항은 아까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 해가지고 이렇게 썼었지. a1 플러스 n-1에 이렇게 썼었잖아, 그치?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한 거다. 요걸 집어넣어서 공식을 한 개 더 만들면은 2a1에 플러스 n-1에 뒤에 곱하기 n 나누기 2라는 공식이 하나 더 나온다는 얘기지. 알겠죠? 직접 쓰면서
공식을 좀 기억할 수 있도록 해라. 어떤 경우는 얘가 편하고 어떤 경우는 얘가 더 편한 경우가 있다. 상황에 맞게 둘 중에 한 개를 골라서 공식을 적용시키면 되겠다. 되겠니?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설명하면은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은 이걸 정리를 하면은 잘 말해. 요거 n에 가는 몇 차식이야? 1차식이겠지? 요거 정리하면은 요 dn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n에 관한 1차식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거기다가 n을 분배해요. 그리고 2로 나눠. 결과적으로 n에 관한 몇 차식이 나온다? 2차식이 나온다는 거지. 상수항이 있을까 없을까? 상수항이 없겠지 당연히. n을 분배했으니까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 나온다.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지. an의 제곱 플러스 bn 이렇게 n에 관한 2차식.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2차식이다. 요거까지 같이 좀 기억을 해두면은 조금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뭐하고 좀 관련되어 있냐면은 이 방학 때 해가지고 좀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미분 적분하고 조금 관련되어 있어. 완벽하게 엮여 있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관련성이 좀 있는 게, 미분하면은 한 차수가 떨어졌잖아, 그렇지? 순간적인 어떤 변화를 관찰하는 게 미분이었고, 적분은 그런 그 변화가 모여가지고, 그렇지? 모여가지고 그 면적이라든가 뭐 길이라든가 이런 걸 구하는 게 적분이었고, 그렇지? 관련 있잖아, 그렇지? 여기 이제 하나 둘 모여가지고 이 합쳐진 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뭐하고 관련된 거야? 적분하고 좀 관련돼 있다겠지, 적분. 그리고 이제 얘를 미분하면은 몇 차식이 나와요? 1차식이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요거 더하기 전에 그 일반항하고 관련된 식이 좀 나와. 완벽하지는 않은데 얘를 미분하면은 뭐하고 관련된 게 나온다? 여기 등차 수열의 일반항하고 관련된 게 나온다는 얘기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 이런 얘기야. SN이 어떤 수열의 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n제곱 더하기 2n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거는 틀림없이 무슨 수열의 합이겠어요? 등차 수열의 합이다. n에 관한 2차식이고 여기 상수항이 없는 형태의 식으로 표현됐을 때 이거는 틀림없이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SN일 거란 얘기지. 되겠나?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미분하면 2n 이렇게 되지, 그치? 미분 다 배웠으니까 2n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나중에 일반항을 찾아보면은 수열의 합이 주어지면은 합하기 전에 일반항을 찾을 수 있거든. 그 찾으면은 등차 수열이 나오는데 그 등차 수열에 공차가 2가 나온다. 실제로 2가 나오고, 이거는 뭐 따로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미분하고 조금 관련돼 있다. 얘를 미분하면은 2n 플러스 2가 나오지만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 여기는 달라, 알겠지? 근데 여기는 똑같아. 그거는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자, 어쨌든 이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은 잘 까먹으니까 직접 한번 구조를 통해서 유도를 해보는 걸 추천한다, 이겠지?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추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은 n에 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다. n에 관한 1차식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n의 제곱 하면은 sn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sn이 2n의 제곱 이렇게. 1창도 없어요. 1창은 없어도 상관없다, 알겠지? 상수항은 무조건 없어야 되고 1창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 어쨌든 요것도 아마도 등차 수열의 합하고 관련된 녀석일 거란 얘기지. 되겠죠? 자, 문제 한 개만 풀고 조금만 쉬었다 할게. 19번.
두 번째 항이 4고 다섯 번째 항이 22인 등차 수열에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라. S의 30을 구해라. 그럼 일단은 공차하고 뭐 첫 번째 항하고 찾아가지고 오지. 요 두 공식 중에서 뭘 적용시킬지 뭐 고른 다음에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항이 4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 22야. 그럼 공차는 암산이 되죠. 그렇죠? 공차는 5에서 2 뺀 것분에 공차는 기울기라고 해서 22에서 4 빼면은 18이 나오고 따라서 공차는 6이 된다. 되겠죠? 일반항 한번 찾아볼까? A에는 6n에 2 집어넣으면 4가 나와야 되니까 2 집어넣으면 10이잖아. 그치? 빼기 얼마? 8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일반항을 아예 찾아버렸으니까 S30은 그냥 요 첫 번째 공식을 적용하는 게 낫겠다. 그치? 첫 번째 공식을. S30은 2분의 A1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고 A1에다가 플러스 A30 여기다가 30을 집어넣으면은 6, 3, 18 172지 그치? 172에 곱하기 항의 개수 몇 개? 30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정답은 2550이 나온다. 되겠죠? 이렇게. 요 공식을 적용시켰는데, 뭐 나는 요 공식을 한번 쓰고 싶다 하면은 2분의 2a1 하면은 a1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에, 그치? 여기다가 30을 집어넣으면은 29에 공차 D는 6이니까 곱하기 6 괄호치고 곱하기 30 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된다. 뭐든 상관이 없어. 23번 하면 되지, 그치? 설명할 거는 이제 많이 없습니다. 23번 보면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로 나누었을 때 3이 남는 자연수의 총 합을 구해라. 이거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치? 4로 나누었을 때 3이 남는 거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3이겠지. 7이 아니고 뭐? 3이 나오고 4로 나눴을 때 3 나오는 거는 그 다음 나오는 거는 뭐 4씩 더해 나가면 되겠지? 7, 그 다음 11 이게 되겠지?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녀석은 뭘까? 100 이하 중에서 그 4의 배수에다가 뭘 빼주면 되나? 1 빼주면 되지, 그치? 그러면 100에다가 1 빼주면 되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99겠지, 그치?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 되는 자연수의 총합이니까 얘네들 다 더하라는 얘기고,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쓰면 되겠다.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이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에 항의 개수를 곱하고 나누기 2 하는 공식을 써주면 되겠지. 근데 문제는 항의 개수가 몇 개냐를 찾기 위해서는 일반항을 찾아야 되겠지, 그치? 일반항은 AN이라고 했을 때 공차가 4니까 4N에 첫 번째 항이 3이니까 빼기 1 해주면 되겠고, 그치? 그럼 99가 나오는 항은 여기다가 25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따라서 N은 25일 때 99가 나오는 거니까 항의 개수는 몇 개다? 25가 된다는 얘기지. 자, 요거 계산해주면은 정답이 1275가 된다. 되겠지? 자, 넘어가서 26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26번에 첫째 항이 14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겠는가?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이 첫 번째 항이 14고 적어보자. 몇 개 안 되니까. 첫 번째 항이 14고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그 다음은 10이겠지, 그치? 그 다음 6이고, 그 다음 2고, 그 다음 뭐 마이너스 2고 이런 식으로 갈까, 이가. 그치? 그럼 몇 번째 항까지 합한 게 가장 클까, 이 말이지. 언제겠어, 이거? 음수가 되기, 전에 항까지 더한 게 가장 크겠지. 이해돼? 물론 좀 작아지긴 하지만, 더하는 거니까 조금씩이라도 커질까, 이거, 그치? 조금씩이라도 커지는데,
음수가 되기 바로 직전까지 한까지 더한 게 가장 커질 거라는 건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따라서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가 했으니까 네 번째 항까지 합한 게 최대가 되겠지, 그렇지? 이거는 뭐 적어보니까 금세 알 수 있는데 좀 복잡한 경우도 있으니까 일반항을 찾아가지고 보통 이런 문제는 공차가 마이너스 하니까 일반항을 찾아서 식을 세워서 푸는 게 낫다. 첫 번째 항이 14니까 플러스 얼마? 18 해주면은 일반항이 나올까, 이거, 그렇지? 몇 번째 항까지 더한 게 최대가 되는가? 음수가 되기 바로 직전이니까 마이너스 4n 플러스 18이 양수가 되는 n의 범위를 찾아가지고 n을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지. n은 2분의 얼마? 2분의 9가 나오니까 4.5보다는 작을 때 양수란 얘기야, 이거, 그렇지? 그럼 몇 번째 항까지가 양수란 얘기야? 네 번째 항까지가 양수다. 그래서 네 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겠다. 그래서 최대값은 S4하고 구해주면 되겠죠. 2분의 첫 번째 항, 네 번째 항 곱하기 항의 개수 나누기 2 이렇게 해주면 정답이 나온다. 정답은 32가 된다. n은 4고 그때 최대값은 32가 된다는 얘기죠. 되겠죠? 자, 그리고 조금 다른 방식을 한번 소개를 해줄 텐데 옛날에 수업할 때 한번 다 설명을 했던 것 같아. SN을 직접 찾아가지고 그 SN의 최대값을 찾는 방법도 있다. 알겠지?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쓰면은 n에 관한 2차식이 나온다 했잖아. 즉, 몇 차 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2차 함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 2차 함수의 최대값을 찾아서 정답을 구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지. 자, SN을 한번 찾아볼게. SN은 그 공식 중에 두 번째 공식 있지. 2A1 해가지고 하는 두 번째 공식. 첫 번째 항이 14니까 2A1 하면 28에 플러스 N-1에 공차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에 항의 개수 N 나누기 2 해주면은 SN이 나온다. 계산하면은 2분의 마이너스 4n 플러스 32에 n 이렇게 되니까 전개하고 2로 나누면은 드디어 SN이 나오네. 2n 제곱 플러스 얼마? 16에 n 이렇게 나온다. 역시 예상한 대로 n에 가는 2차 함수가 나오고 요 SN의 최대값을 구하라 하면 요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2차 함수니까 축이 있을 거고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2 하면 4 나오지, 그치? n이 4일 때 요 수열의 합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지.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똑같이 32가 나온다.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축이 이렇게 깔끔하게 4하고 나오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축의 방정식을 썼더니 축이 막 4.5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 4.5. 근데 n이 4.5가 될 수는 없잖아. 4.3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숫자에 최대한 가까운 자연수를 선택하면 된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 4.5면은 뭐 5나 4나 똑같은 값이 나온다. 네 번째 항까지 합이나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나 똑같이 나온다. 알겠지? 축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2차식 구해 가지고 축을 구했더니 뭐 5.7이다. 뭐 이런 경우는 잘 안 나오는데 그러면은 몇 번째 항까지 합이 가장 커지겠는가 하면은 5.7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 뭐 6일 때 가장 커진다. 저기 뭐 5는 이쯤에 있겠지, 그렇죠? 좀 더 멀리 있을 거니까. 이렇게 딱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소수로 나오면은 여기 최대한 가까운 녀석을 가까운 자연수를 선택해 주면 되겠다. 되겠지? 한 개 더 해볼까? 27번 한번 해보자. 27번. 자, 27번 빨리 한번 해보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40이고 공차가 3이다. 이건 점점점 커지지, 그치? 그쵸? 일반항 자체가 점점점 커지는데 몇 번째 항까지 합이 가장 작겠는가? 어느 순간에 양수가 되는 순간이 있지, 그치? 양수가 되기 전까지 합한 게 가장 커지게 된다. 그때 최소값을 구해라 해서. 뭐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했지만 첫 번째 방식이 훨씬 간단하다 알겠지? 두 번째 방식이 뭐 더 좋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지.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3이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0이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37이고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33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 34 이렇게 나가잖아, 그치? 그쵸? 그럼 S1은 마이너스 40, S2는 마이너스 47. 어쨌든 계속 작아지잖아, 그치? 계속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양수가 뿅 하고 나오잖아, 그치? 그 양수가 나오기 직전까지 더한 게 가장 작을 거란 얘기지, 그치? 양수를 더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커지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3n 마이너스 43이 뭐 0보다는 크거나 같다 해도 되고 0보다는 작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0보다는 커지는 범위를 찾아서 요걸 찾아줘도 되고 아니면은 0보다 작다 해가지고 n의 범위를 찾아줘도 상관이 없다. 12점 얼마야? 10 3에는 3, 40이니까 12점 얼마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n이 12번째 항까지는 음수란 얘기지. 3, 2는 3, 4, 14야? 14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니까 14번째 항까지는 음수란 얘기지. 그치? 그래서 최소값은 14번째 항까지 더한 게 가장 작다. 그래서 뭘 찾아주면 돼? S의 14를 계산해주면 된다겠지? 그래서 S의 14를 계산하면은 정답은 마이너스 287이 나온다. 마이너스 287이 정답이 되겠다. 뭐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설명했지만 두 번째 방법은 SN을 직접 한번 찾아본다. 이 방법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 2A1 하면은 마이너스 80에 플러스 n-1에 공차는 3이니까 이렇게 곱하기 항의 개수 n. 딱 봐서 별로 안 좋네, 그치? 분수 막 나오지? 계산하면은 어떻게 나와, 이거? 2분의 3에 n제곱에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뭐 83에 n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지. n이 뭐일 때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12분의 얼마일 때 마이너스 2a분의 b. 좀 이상한데 이거. 마이너스 2a n 마이너스 1의 공차 d.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은 12분의 아니라 6분의 얼마? 6분의 83일 때, 그치? 6분의 83일 때 최소가 된다. 마이너스 2a분의 b. 6분의 83. 요거 대충 계산해보면은 6일은 6. 그 다음 6, 3, 18. 6일은 6. 그럼 23이니까 6, 3, 18, 6, 4, 6, 3, 18, 그치? 6, 3, 18에 50, 그러니까 6, 7에 6, 8에 48 하면 13.8점 된다, 이거지? 13.8. n이 13.8은 될 수 없잖아, 그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최대한 이제 가까운,
최대한 가까운 녀석을 n으로 잡아주면 되겠다. 결국 n이 뭐일 때? 똑같이 14일 때겠지. 여기에 가까운 자연수는 14다. 13은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지. 두 번째 풀이보다는 첫 번째 풀이가 훨씬 깔끔하고 좋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풀이가 있다 정도만 참고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14를 집어넣으면은 정답이 나온다. 딱 봐도 훨씬 복잡하죠, 그렇죠? 14 이거 집어넣고 계산하고 하면은 너무 복잡하다. 첫 번째 방식이 좋다는 얘기지. 29번으로 넘어가서 등차 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의 10은 120이고 120, 그 다음 S의 20은 20번째 항까지 합은 440일 때 S의 20을 찾으시오, S의 30을 찾으시오 했는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니까 대충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S의 10은 식으로 나타내면은 2분의 2A1 하면은 뭐 모르니까 그냥 2A1 이렇게 쓰고 플러스 N-1의 D 하면은 9의 D 이렇게 될 거고 곱하기 항의 개수 10 요 계산한 게 120이 된다. 그런 얘기야 이거 그렇지. 이렇게 식이 한 개 나오고 정리하면은 2A1 플러스 9D는 24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20번째 항까지 합이 440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식을 세워서 식을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2A1 플러스 19의 D 이꼴 12 이런 식이 나올 거다, 알겠지? 이렇게 연립해가지고 A1과 공차 D를 찾아주고 S의 30을 구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지? 이 두 조건을 이용해서 A1과 D를 찾아주고 S의 30을 계산을 해주면 된다. 정답은 960이야. 이거는 뭐 단순 계산이니까 하는 방법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되겠죠? 그 다음 필수 예제 11번, 32번 보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느 음악홀의 무대 위에 한 점 O에서 A열 좌석까지 간격이 10m. 그 다음 A부터 해가지고 T까지는 1m 간격으로 20열, 이렇게 20개의 열이 쭉 나열되어 있다는 얘기지. 1열부터 해가지고 20열까지. A열의 좌석의 수는 20석이며 각 열의 좌석의 수는 그 열의 길이에 정비례한다라고 할 때 이 음악홀의 전체 좌석 수를 구해라. 총 열이 20개가 있잖아, 그렇지? 첫 번째 항이 뭐 20이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 항은 호위 길이가 더 길어졌잖아, 그렇지? 몇 좌석일 것 같아? 호위 길이에 비례한다 했으니까 얼마? 첫 번째는 20석이고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이 두 번째는 이렇게 해가지고 호위 길이가 더 길어졌지, 그치? 이렇게. 첫 번째는 이게 10이고 이거는 두 번째는 11, 세 번째는 얼마? 12 이런 식으로 될까 얘가. 그럼 이걸 세타라고 하면은 우리 그 수학 1에서 배운 거 한번 써보자. 이 호위 길이는 10의 세타 이렇게 될까 이거, 그렇지? 얘는 11의 세타 해가지고 그 다음에 12의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비례한다 했으니까 여기에 20석이 있으면은 여기는 몇 석이겠어? 22석이겠지, 그치? 10대 11이니까 이제 22겠지, 그치? 비례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요 열 다음에 깔리는 좌석의 수는 2개가 늘어난다는 얘기지. 그 다음도 2개 늘어나겠지, 그치? 즉 좌석에 늘어나는 개수는 공차가 이제 2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열에 깔린 좌석의 수니까 20이 되고 두 번째 항은 뭐 22 이런 식으로 쭉 깔릴 거고, 그래서
좌석의 총 개수는 S의 20이 되고 2분의 두 번째 공식을 바로 쓰면 정답이 나오겠죠. 2분의 2A1 40에 N-1 하면 19에 공차는 2라고 찾아놨으니까 얘 항의 개수 20이니까 요거 계산해주면은 정답이 나온다. 780석 이렇게 되겠지?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두 개씩 늘어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공식을 써서 총 20개 열의 좌석의 총합을 좌석의 개수의 총합을 구할 수가 있다. 자, 마지막 내용인데 35번. 자, 숙제는 우리 주말까지 해서 38번까지는 해서 검사를 좀 맞자겠지. 토요일날 혹은 일요일날 와가지고 검사를 맞도록 하고 38페이지까지가 아니네. 38번까지가 아니네. 여기 연습 문제까지 해서 8페이지까지 50번까지는 좀 숙제로 하도록 하자 알겠지. 50번까지는 숙제를 해오도록 하고 35번 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 SN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 AN을 구해라. 1번은 N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N 이렇게 주어졌다. 이게 수열의 합이야. N에 관한 2차식이야. 이건 무슨 수열의 합이다? 틀림없이 등차 수열의 합이다. 자, N에 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는 경우는 틀림없이 등차 수열의 합임을 앞에서 설명했다. 알겠지? 근데 그런 얘기는 없어, 일단은. 그치? 근데 이미 알고 있어. 근데 그런 내용을 모르더라도 수열의 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찾는 공식이 따로 존재한다. 수열의 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 AN은 SN에서 S의 N-1을 빼면은 나와. 이거 이해돼? AN은 SN 빼기 S의 N-1. SN은 A1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한 거? AN까지 더한 게 SN이잖아. 그치? 이게 SN이고 S의 N-1은 요거잖아. 그치? 이게 S의 N-1이잖아. SN에서 S의 N-을 빼고 남는 건 뭔데? AN이잖아. 그치? 그래서 SN이 이렇게 딱 주어지면은 SN에서 S의 N-1을 빼가지고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이해돼? 근데 이 식이 살짝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A5는 S5-S4거든? 그치? A5는 S5 빼기 S4 해가지고 A5를 구할 수 있고 A6은 S6 빼기 S5 해가지고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는데 A1은 즉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S1 빼기 S0 이렇게 된단 말이야. S0가 뭔데? 아무것도 안 더한 건가? S0는 따로 정의가 안 된다. 여기 S의 제로는 따로 정의를 안 해놨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된다는 얘기지. 이 자리에는 통상 자연수만 올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얘는 정의가 안 돼요. 즉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문제가 된다. 요 식이. 문제가 돼요. 물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있단 말이지. 왜? 여기가 S0가 되니까. 그래서 요 식을 쓸 거면은 요런 조건을 달아줘야 된다. N이 2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다. A2나 뭐 A3, 뭐 A4 이런 거 구할 때는 요 식을 쓰면 된다. 그럼 A1은 언제 구하냐? 어떻게 구하냐 이 말이지. A1은 그냥 S1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돼. 첫 번째 항까지 합이 A1 맞잖아, 그치? 따로 이렇게 A1은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자, 다시 SN이 주어졌을 때 AN을 찾는 공식이야. SN 빼기 SN-1 하면은 AN을 구할 수 있고, 근데 요 공식은 N이 2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고, A1은 S1을 가지고 따로 구해주면 되겠다.
자, 요 문제를 가지고 한번 공식을 적용을 시켜 볼게. 자, SN이 n의 제곱 마이너스 3n 이렇게 주어졌을 때 AN은 SN 마이너스에 S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요걸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 자, 계산 갑니다. n의 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에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n 플러스 3 이렇게 되지. 여기 n제곱 마이너스 3n n제곱 마이너스 3n 없어지고 계산하면은 2n 마이너스 뭐가 나와? 2n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지, 그치? 자, 따라서 an은 2n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어떤 조건을 붙여줘야 된다? n이 2 이상일 때는 요 식을 이용하면 된다 라는 조건을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 필요가 없더라도 일단은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A1은 따로 구해주면 된다. S1 해가지고 S에다가 1 집어넣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근데 잠깐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안 된다 해놓고 실제로 1 집어넣어도 여기 있는 녀석이랑 똑같이 나오지, 그치? 뭔 얘기인지 알겠지? 여기다가 원래는 1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집어넣어 봤더니 얘랑 똑같은 녀석이 나오지? 그럴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따로 적을 필요 없이 어떻게 적으면 된다? AN은 한꺼번에 2n-4 이렇게 적으면 된다, 알겠지?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 이거는 뭐 다행히도 같네, 그치?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분리해서 적는 게 맞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거 예상하고 있었고, 일반항을 찾으면은 이렇게 등차 수열이 나올 거라는 것도 예상했다는 얘기지.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든 뭐 아니든 뭐 등비 수열의 합이든 뭐든 주어지면은 일반항 AN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되겠지? 근데 특별히 이게 등차 수열의 합임을 알 때는 굳이 이렇게 구할 필요는 없다. 이게 틀림없이 등차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A1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쉽게 구하고, A2는 S2가 어떻게 돼요? S2가 4 빼기 6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치? S2가. 근데 S2는 뭐하고 더한 건데? A1하고 A2하고 더한 거잖아? 근데 A1은 마이너스 2니까 A2는 뭔데? 0이지, 그치? 0임을 알 수 있고,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을 찾으니까 공차는 자연스럽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2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지. 틀림없이 이게 등차수의 합이니까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만 찾아가지고 일반항을 찾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지. 공차가 2니까 2n,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지. 굳이 이렇게 안 하고 틀림없이 등차수의 합이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찾아서 낼름 찾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지. 되겠지? 그리고 아까 내가 등차수열의 합 얘기하면서 이거는 그 적분하고 좀 관련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그치? 다시 미분을 하면은 이 적분하기 전의 식이 나온단 말이야? 맞잖아, 그치? 옛날에 부정적분 뭐 어쩌고저쩌고 했잖아. 얘 미분하면은 2n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 그치? 얘 미분하면 2n 나오잖아? 같지, 그치? 미분하면은.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은 어디까지는 구할 수 있냐면은 여기 공차까지는 쉽게 구한다. 근데 얘 미분하면은 2n-3 해가지고 얘랑 다르지, 그치? 이 뒤쪽은 좀 쓸모없는 녀석이 나온다는 얘기지. 요까지는 똑같으니까 뭐 참고해도 괜찮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 미분하면은 2n 나오니까 얘는 2n까지는 구해놓고, 뭐 어차피 이제 첫 번째 항은 구해야 돼요.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이니까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지. 미분을 이용해서. 그냥 참고해라. 쌤은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딱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수열의 합이 주어졌을 때 AN을 찾을 수 있다. 어떠한 수열의 합이 주어지더라도 AN을 찾을 수 있다. 이건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빨리 찾을 수 있다.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빨리 설명할게. 한 개 더 있는데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 자, 2번. 2번은 1번하고 조금 다르게 생겼지. 뭐가 붙어 있어? 상수항이 붙어 있지. 얘는 등차 수열의 합하고 뭐 전혀 관련 없는 녀석은 아닌데 한 90% 정도는 관련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일반항을 찾아보면은 등차 수열이 안 나와. 희한하게도. 그래서 얘는 일반항을 찾을 때 반드시 정석대로 찾아주는 게 좋다. AN은 이렇게 여기 n은 2 이상이다 조건을 붙여주고 3n 제곱 더하기 n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에 3의 n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자, 계산 간다잉. 3n 제곱 마이너스에 3n 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1 플러스 n 이렇게. 그럼 여기 3n 제곱 플러스 n, 3n 제곱 플러스 n 없어지고 6n에 뭐가 나옵니까? 이것도 없어지고 6n 나오겠지. 6n 됐죠? a는 6n 이렇게 나온다. n이 뭐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 그럼 a1은 따로 구해주라고 했잖아. a1은 어떻게? 좀 이상한데 6n 나오면 좀 곤란한데 a1은 지금 계산 잘못했는데 빨리 바꾸라. 마이너스 2 나온다고? 마이너스 2네, 그치?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3이다, 그치? 여기가 3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6n 마이너스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온다. 되겠죠? n은 뭐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는 요 등차 수열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나오고 등차 수열이 맞습니다. 2 이상일 때는. 근데 A1은 따로 구해주면 6이 나옵니다. 6, 그치? 얘는 한꺼번에 적을 수가 없다. 왜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슬쩍 1을 집어넣어 보면은 4가 나오거든. 다르지, 그치? 다르기 때문에 요건 요렇게 분리해서 답을 적어줘야 된다. 실제로 일반항을 찾아보면은 6,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10, 그 다음에 16, 22 이렇게 나오거든.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인데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이 안 돼요. 여기는 더하기 4고 더하기 6, 더하기 6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지만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는 공차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등차 수열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나온다는 얘기지.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고 첫 번째, 두 번째로 연결되는 이 부분은 공차가 달라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등차 수열은 아닌 등차 수열 비슷하게 생긴 형태의 일반항이 나온다. 반드시 이렇게 분리시켜서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 되겠죠? 자, 정리하면은 상수항이 없는 경우는 100% 등차 수열이 나와요. 근데 상수항이 달린 경우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이 나오고 반드시 저렇게 분리시켜서 적어줘야 된다. 이거는 그냥 한꺼번에 적으면 돼요. 이렇게 분리시켜서 적어도 되고 그냥 AN은 뭐 2n-4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다, 겠지. 어차피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 이루는 거 확인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아까 쌤이 얘기했던 숙제 다 주말까지 해오도록 하고 오늘 검사 안 맡은 사람은 반드시 주말까지 검사를 맡도록 하자.